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포털사이트, SNS, 서점가의 책, 연말 연시가 되면서 여기저기 위기론이 앞다투어 경쟁하듯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금리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모두 다 죽었다. 무리해서 대출받은 사람 또한 다 죽었다. 집 사지 않은 사람 또한 다 죽었다. 지금 주식 투자하면 다 죽는다. 코인 투자는 실패로 가는 KTX행 열차이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위기론, 지긋지긋하다. 누군가는 또 떼돈을 벌고 있겠지. 대중에게 그 공포를 팔아서 말이다. 오늘 나는 진짜 위기는 아직 찾아오지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당신의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당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며 그 위기를 탈출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또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신세한탄, 남 탓하는 습관이 당신을 더더욱더 벼락거지로 만든다. 정부 때문이라며 푸념조로 허송세월할 시간에 그런 정부, 그런 정치인을 뽑은 것이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자. 그런 다음 거울을 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결심하자. 모든 게 무너졌다고 여겨질 때가 다시 시작할 때이다. 잃을 게 없는 만큼 더 독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상은 나약한 사람을 동정하지 않고 벼락거지는 더더욱 더 동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기 때문이다. 둘째, 제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나 자신을 벼락거지 신세로 빠뜨리려는 사람은 과감히 손절함이 옳다. 나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이끄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적에 가깝기 때문이다. 나의 삶과 내면이 안정화되어야 주변의 가족도 편안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아본 선배들의 말을 꼰대의 일침으로 치부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경청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생각보다 삶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 셋째,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면 벼락거지가 된다. 우리는 인생이 나락으로 갈 확률이 부자가 될 확률보다 높은 것은 도처에 사기꾼들이 즐비하고 우리의 돈을 노리는 개돼지들이 넘쳐나서이다. 탄탄한 금융 지식으로 무장하고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법 지식,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 세법은 특히나 시간을 내어 알아두어야 한다. 당장은 피곤해 보이겠지만 그게 큰 무기가 되어 당신의 삶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정부는 당신의 삶을 보호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 당신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넷째, 뒤늦게 무주택 벼락거지 신세인 것을 한탄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 자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주의를 거역하는 마인드로 살아갈 경우 언젠가는 벼락거지가 된다. 물론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만 짐작할 뿐. 기억하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돈을 사랑해야 돈은 나에게로 온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지만 당신 삶을 개선될 것이다. 다섯째,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투자에 성공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신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오만함이 당신을 한순간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겸손하라. 그리고 운 또한 당신의 성공에서 크게 작용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초심자의 행운, 초심자의 착각인 것이다. 여섯째, 가난한 직업을 비하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노후에도 가난한 직업을 전전하는 사람의 현실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다. 젊은 시절 재테크적 관점에서는 낙제점이었다는 소리다. 미리 대비하고 잘 살았으면 야밤에 몸을 쓰며
저임금으로 노후를 힘들게 전전하지 않았을 거란 것이다. 지금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더욱 더 많아질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7째, 정부의 말을 믿은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귀책도 상당함을 인정하는 데서 현실은 개선될 것이다. 최근 무주택자들의 핏빛 절규는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부 말만 믿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자책해야 한다. 무주택의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 하루빨리 그 환상에서 벗어나자. 내 집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8째, 이제 월급으로 돈 모아서 투자하고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집값 가격은 저세상으로 올라가 버렸고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올랐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포기해도 되고 현실에 안주해도 되고 지금을 즐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것이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것으로 그 스스로 그냥 본인의 틀 안에 갇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시드머니를 모으고 있고 그 누군가는 지방 부동산 투자를 위해 주말마다 현장 임장을 가고 있다.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결과로 보여주었는가? 포기하는 것 말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말고 말이다. 9째, 주변에 너나 할 것 없이 부자가 되었다. 월 1,000을 번다. 몇십억 건물주다. 스마트 스토어로 매출이 몇 억이다. 이런 소리만 들리는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승승장구하는데 왜 내 인생은 시궁창인가? 비교가 되는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성공하고 좋은 모습만 결과로 보아서 그런 것이다. 그들이 그 결과를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별로 궁금해 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기, 질투, 배합할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의 롤모델을 찾고 그들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 그 정도 배짱도 없으면서 무슨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가?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10째,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인가? 혹시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기억이 있는가? 이제는 제발 좀 바뀌자. 이제는 제발 좀 바뀌자. 이제 당신도 나도 부자 좀 되어보자. 재테크 투자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돈 좀 아껴 쓰자. 강의 좀 들으러 가자. 계획을 세워서 어쩌고 저쩌고. 과거의 나를 한 번쯤 돌아보자. 왜 나는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그만큼 절실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안정적이고 편하기 때문이다. 걱정이 없다는 얘기다. 힘든 선택을 하기 싫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 내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더 이상 현재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제발 좀 그냥 해보자. 생각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미 위기가 왔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해 보일 차례다. 자, 이제는 당신 차례다.